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영화를 인수분해해보는 플레이어스 윤박사입니다. 현대무용가 마지노선 선수입니다. 강아지 오늘 안경 엄청나더니 볼 주제 마임이라고 지금 처음 컨셉 지금 준비해 오신 건가요? 이거 티나요? 이렇게? 아, 나 진짜. 자, 오늘 보실 영화가 뭐죠? 찰리 채플린의 키드. 첫 번째 저희 영화가 블랙스완, 두 번째 영화가 스텝 업. 블랙스완은 무용이고 스텝업이 스트릿댄스였다면 세 번째 영화는 무려 100년 전의 영화 찰리 채플린의 키드인데요. 바로 마임을 소개하기 위한 영화입니다. 무용, 스트릿댄서 이해가 될 때 마임이라 마임이 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뚱아있는 거 아니야? 왜요? 나 지지빨까 봐. 찰리 채플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팡이. 그렇죠. 모자, 그리고 어정쩡한 걸음. 그렇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또 흉내는 흉내를 한번 아니, 너무 거장들을 흉내내면 뭐 어때요? 하는 거야. 찰리 채플린 시국의 어떤 정석을 가진 100년 전 인물입니다. 이 영화 1920년에 개봉한 무성 영화 시대. 또 어쩔 수 없이 몸으로 하는 연기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어떤 뭐 클로즈업이라든지 롱샷이라든지 화면의 변화가 급격하게 많이 발전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 영화의 연출은 유효하다. 찰리 채플린의 첫 장편 영화고요. 이 이후로 시티라이프, 모던 타임즈, 위대한 문제등 쭉 같은 작품들이 쭉 계속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라는 평을 남겼던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제 등장하는 신입니다. 등장하는 신인데 벌써 머릿속부터 딱 저 사람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유의 찰리 채플린 하면 그냥 그림자만 그려도 알아요. 그죠? 걷는 것만 딱 뒷모습 한 100m 앞에서 걷는 것만 봐도 찰리 채플린이다. 그렇죠. 예. 그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아티스트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정확한 캐릭터 구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나 캐릭터 아직 못 잡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좋아해서 그렇지 않을까?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어떤 그 여성이 아기를 버립니다. 버리고 혼자 떠나고요. 그 다음에 그 버린 아기를 이제같이 찰리 채플린이 다르다 키워서 좀 잘 먹고 살다가 우유부터 끝에 다시 엄마를 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이와의 어떤 사랑이 찌랑 느껴지고 재미난 동작들이 많이 나와요. 마임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걸 표현해가지고 상대방이 아니면 다 마임이에요. 그런 거. 근데 내가 안경알이 있네라고 느껴. 그럼 이제 마임인 거죠. 그죠. 연기 아닙니까? 연기를 마임이라고 하나요? 달라요? 연기는 다르죠. 연기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연기.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좀 센 연기 아닙니까? 연기대 연기하고 TV 연기, 영화 연기가 다 다르거든요. 특히 영화 쪽에서 표현하는 거는 물론 찰리 채플린 판토마임을 잘합니다만 크라운 마임의 종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크라운 마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임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판토마임, 그러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허상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를 판토마임이라고 하고요. 크라운 마임이라면은 예전 그 서커스 많이 했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코에 이렇게 빨간 코를 달고 그렇죠. 광대적인 역할을 했던 그게 이제 크라운 마임에 가까운 건데 스태츄 마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상 마임. 지금 보시면 아기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에 도망을 가고요. 그 다음에 찰리 채플린이 나타나서 유리창을 가는, 그래서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는 야바이꾼 부자? 사실 그 찰리 채플린이 잘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추격신. 되게 웃기게 도망가는 그런 거. 이제 그 도망갈 때 자기 캐릭터를 놓치지 않죠. 그렇죠. 이런 연출 장면들이 뭐 지금과 별반 다르잖아요. 이때 다 맞아요. 정립을 시킨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동네 불량한 형이 뺏어요.
뺏어가지고 도망가니까 아기가 울지 않고 뒤쫓아가서 싸워요. 이 조그만 놈이. 보통 아니에요. 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꼬맹이가 참 싸움을 잘해요. 저게 참 연기라고 해도 저렇게 쉽지 않은데 아빠는 말리지 않고 심판을 보고 마치 복싱처럼 아, 마치 1라운드가 끝난 것 같아요. 네, 1라운드 끝나고 저런 웃긴 장면들, 네, 저 코미디 장면들, 야 너무 좋아. 그 아이들의 싸움을 바로 권투장으로 바꿔버리고 네, 그 물을 권투의 형식으로 지금 전환시켜버린. 맞아요. 물을 뿌리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맞고요. 그죠. 이런 슬랩스틱. 마치 그 선수와 매니저가 음. 그 라운드 전에 그 전략을 주고받는 듯한 장면처럼. 예, 지금 이제 그의 어떤 그 가족인 듯한 사람이 와서 예, 등치가 부락부락하죠. 제가 때렸다고 이르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그래서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열심히 지금 아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있는데. 장면이 지금 요 포인트, 요런 장면이 그 심영래라는 감독님이 그 개그 할 때. 시절 때 많이 사용했던. 맞아요. 예,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아무것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장면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명맥이 사라졌습니다. 코미디 장르 자체가 거의 TV에서 보기 좀 어렵죠. 저희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이런 거. 전혀 다른 두 상황이 연계돼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머리 좋아야 돼요. 아, 그럼요. 예. 자, 중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편 선수 주먹을 날렸습니다. 찰리 아, 채플린 잘 피했는데, 피했네요. 힘이 좋아요. 저거 맞으면 죽겠어요. 오! 거의 지금 이거 전등이 부러지고요. 하이패스 수준이죠, 예. 하이패스 수준. 다시 나타나고 피해갑니다. 창문에서 나오고요. 다시 들어가지만, 다시 잡아 끌고, 저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네요. 인형 아닌가요, 인형? 자,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찰리 채플린의 왼손이 네. 저 때리는 저 지금 뽀빠이 같은 분의 허리를 감싸고 있어요. 아, 뭐냐면- 이렇게. 네, 그쵸. 뭐냐면 음. 머리를 자꾸 끌려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 남자가 뒤로 밀려나고 찰리 채플린이 허리를 잡은 상태에서 끌려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 눈속임이네요. 그쵸. 자, 후배에게 이렇게 말할 거리를 주는 찰리 채플린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데리러 온 그런 일행들하고 격투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에요. 아이는 가기 싫다고 하고 결사적으로 막대어서 경찰과 그 고아원 그 일행이 무력을 사용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끝내 버티죠. 그러면서 그 추격신이 또 벌어지는데 이런 장면들. 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아마 그 찰리 채플린의 그 스타성이 빛나는 장면들이죠. 그쵸, 특유의 그 도망간 상황에서의 그 자기의 마음과 그 신체적 표현의 조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과연 안정장치를 다 해놓고 저걸 찍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얘기할 게 있는데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지붕 타는 장면은 뭐 지금 007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그 상당히 이제 긴박감을 주는 장면을 저때 당시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냥 한 게 아니고 격투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이런 그 재미 요소를 주는 장면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저때 당시에 뭐 와이어를 묶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 순수하게 자기가 했을 것 같고. 밑에 박스를 깔아놓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근데 밑에 뭔가 이불을 깔아놓고 떨어졌을 때 대비하는. 찰리 채플린이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아기를 이제 밤중에 여관 주인에게 강탈을 당하고 낙심해서 다시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요. 문 앞에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데 자, 요때 장면이 CG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혹시 아세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대로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다른 배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자세를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디졸브 시키는 장면. 아들과 그 찰리 채플린 날아요. 오, 이거 어떻게 날았을까? 이때 당시에도 이미 줄을 매고 하는 와이어 액션이 가능했다. 가능했고 또 그런 게 계속 흥행했다. 벌써 100년 전에 영화의 기술은 거의 다 나온 겁니다. CG만 없었을 따름이죠. 이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운동 같은 경우는 100년 전 올림픽과 지금의 올림픽의 기록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죠. 훈련 방식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인간의 능력, 신체적 능력이 되게 진화되고 발전되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춤이나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뭐 미디어 영상 제작이 가능하게 된 아카이빙 가능하게 된 시기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면 100년 전의 배우들도 보면 네. 오히려 그 동작을 풀어내는 부분에서 세련됨과 유치함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네. 그들이 표현하는 신체적 능력은 오히려 요즘 아티스트들을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배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험을 축적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지다라는 과학적 원리가 이어나서 훈련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어떤 그 기술적인 그 데이터도 있고 뭐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예술은 감정을 표현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집중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지만 그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CG라든지 촬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같은 그런 것도 발전이 되니까 한정된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에 의존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노력보다 열적인 노력이 더 커지니까 그게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를테면 최근에 개봉한 뭐 알리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배우가 연기를 하지만 그 배우의 CG를 입혀서 훨씬 진화된 모습을 그냥 손쉽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손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기술로서 그게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죠. 뭐 배우가 박차 올라가서 3m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오케이. 한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치. 자, 근데 천국에서도 지금 싸웁니다. 예, 싸우는 장면이 매우 코믹하죠. 맞아요. 이게 멀리서 보면 되게 웃기고 가까이서 보면 또 처절한데 저렇게 지금 그 깃털이 날릴 정도로 심각하게 싸운다는 걸 보여주면서 지금은 격투신 하면 얼마나 더 리얼리티하게, 얼마나 긴박하게 긴장감을 조성해서 만드는 거라면 이때는 격투신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이야기를 계속 녹여내려는 희학적인 이야기들을 되게 담아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에 격투를 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느낌? 배트맨 네.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은 확실한 장르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는 환타지 영화고 만화를 영화로 재구성한 거다. 그래서 그 화면 자체도 영화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0년 전에 2008년에 배트맨 비긴스를 시작한 그 영화로부터 그 허구에 있던 인물을 땅을 현실에 붙여버렸어요. 배트맨 영화를 완전한 리얼리티 영화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크게 흥행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의 히어로물은 그냥 히어로물인 장르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 오케이. 지금 꿈에서 네.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네. 이 상황을 희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요소들을 사용했는지 찾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음악에도 보면은 그 박자가 바뀔 때 저희가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쿵쿵쿵 하다가 탕탕탕 되면 쿵쿵 쿠구구구 쿵 따쿵 따쿵 이렇게 바뀌는 세션. 근데 그 이제 어떤 변환이 생길 때 그 연결고리 이런데 여기서는 그냥 꿈에서 일어나서 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동작이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새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렇게?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세우는 동작을 해서 새가 퍼드덕 퍼덕거리다가 다시 내려앉고 다시 퍼드덕 퍼덕거리다가 다시 내려앉고 그리고 다 이렇게 해서 퍼드덕 퍼덕하고 다 섰을 때는 거기서 이제 현실로 깨어나는 이렇게 하면서. 예, 맞아요. 그 깨어나는 제스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눈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면은 찰리 채플린은 그 동작을 할 때 새가 날려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뭐 잠이 덜 깬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그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힘을 내서 찰리 채플린을 세우니까 상체가 들리는 건데 네. 그게 마치 아기새가 하늘을 나는 듯한 아, 네. 야 이거 완전 이스트에그다. 네, 그러니까 되게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찰리 채플린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자기 아들을 다시 만나고요. 물론 아들은 이미 이제 엄마를 만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 주옥 같은 작품들이 쭉 나오는데 그와 별개로 위대한 그런 퍼포먼서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버스트 키드. 버스트 키든